2025년 1월 10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해가 떠도 맨발, 달이 떠도 맨발, 우리 모두 그렇게 맨발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편지를 숲길 맨발 걷기는 꿈과 이데아를 쫓는 길이다로 올린 후 지난 60여 년 전 제가 함양에서 어린 시절 숲길을 뛰어다녔던 그 시절의 추억들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6살에서 10살까지의 그 어린 시절 수시로 들로 산으로 가 혼자서 또는 동네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도 잡고 냇물에서 족대로 고기도 잡고 산에서 밤도 줍기도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작 시간에 쓸 점토를 구하기 위해 진흙밭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뒷동산의 언덕을 오르기 위해 머리 위쪽 둔덕에 손을 짚었더니 손이 물컹해서 보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들로 산으로 다니며 마음껏 야생의 삶을 보냈습니다. 봄이 되면 버들강아지를 따기 위해 냇물을 졸졸졸 따라 걸었고 여름이면 옷을 벗고 냇물로 뛰어들어 멱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설익은 감을 따서 모가 심어진 논의 물이 가득 찬 흙 속에 묻었습니다. 감을 삭히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리고 감이 주렁주렁 달려 익었을 때는 그 감을 따기 위해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썩은 가지나무를 잡아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대나무 밭에 뾰족하게 깎은 구루터기에 등짝을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뜨거운 인두로 눈을 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등에 업혀서 2, 3km 떨어지는 시골 장터의 의원을 급히 찾아 뛰어간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련한 추억들 속에 저는 때로는 철없이 때로는 아찔한 위험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부산에서 저희 육형제 형들과 동생들이 시골에 와서 같이 지내다가 돌아가곤 했지요. 그들 형제들이 동네 어귀에서 시골 버스를 타고 부산의 부모님 집으로 떠날 때면 저는 혼자서 손 흔들며 떠나가는 형제들을 하염없이 배웅하며 서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 스스로 형제들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엄마를 찾는 등 투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저에게 주어진 시골의 삶, 곧 5년의 시간을 그 어린 나이에 운명적으로 즐기고 향유했던 것이라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시골에서의 5년의 삶이 지금 저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5년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5학년이 되면서 그 사이 서울로 이사하신 부모님께서 저를 서울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곧 그 치열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시험들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북성국민학교 5학년으로 전학을 하고는 저는 곧 시골 촌놈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그 똑똑한 서울 아이들 틈에서 시골 촌놈이니 공부는 당연히 꼴찌를 할 것이라 하였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진짜 꼴찌가 될 것으로요. 그런데 첫 시험에서 60여 명의 학생들 중 35등을 하면서 그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똑똑한 서울 아이들도 별것 아니네 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잘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다음 시험에는 5등으로 올라섰고 또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붙게 되었음을 제 인생의 큰 도전과 자신감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믿어요. 어떤 경우든 지레 겁먹을 이유가 없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확신으로요. 그렇게 공부해 그 학교에서 단 한 명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에 응시를 하는 영예를 안았지만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3년 후 고교 시험을 다시 벼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2차에 동성중학교를 간 것이 또 한 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경기중학교를 갔더라면 수재들 틈바구니에서 두드러지게 자신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2차여서인지 다시 중학교 3년 내내 저 나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경기고등학교까지 인고의 과정 끝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것이 독서클럽이었습니다. 경기고 남학생들과 경기여고 여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당시 서대문 신우관이라는 기독교 학생회관을 빌려 일주일에 한 권 읽도록 선정한 명작 소설들을 읽고 독후감 토론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쪽 남학생들은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었지만 경기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반장들의 똑부러지게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였고 대부분 참 예뻤어요. 그 그룹 활동이 시작되고 곧 회장 선거에서 제가 초대 회장이 되며 저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그룹 활동에 바치게 되었죠. 매주 독서 토론은 물론 돌아가며 철필로 등사지를 긁어 주간 신문을 펴내었고 봄, 가을 소풍을 하며 서원흥 등에 가서 토론 후 여학생들과 손도 잡고 포크 댄스도 추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낭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클럽 활동에 매진하면서 그 당시 경기여고 학생회장을 하였고 서울 법대 교수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했던 여학생 친구가 저를 해가 떠도 스테인레스, 달이 떠도 스테인레스, 그 눈물겨운 정성을 누가 다 알아주리요라고 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녹슬지 않는다는 뜻으로 당시 그 독서클럽의 이름이었고요. 해가 떠도 달이 떠도 그 말이 바로 저의 일생을 관통하는 한 하두가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전력을 다해 집중해 나간다는 원칙이었죠. 제가 지난 KB 금융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들에게 경물치지 불강불급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핵심을 꿰뚫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후 그 일에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경고이지요. 이에 올해 2025년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격물치지 불강불급 하시며 질병에 질곡 없는 건강 세상의 구축을 위해 저와 함께 해가 떠도 맨발 달이 떠도 맨발의 노력과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맨발로 같이 건강한 세상을 열어나가요. 한편 그동안 죽기 살기로 맨발하여 간혈관 육종암 사기로부터 건강히 치유하고 계시는 박재홍님의 사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460일, 간혈관 육종암 사기, 수술 불가 진단 항암 없이 지난 16개월 오로지 하루 9시간 죽기 살기 맨발과 섭생으로 건강한 삶을 구가하다 박재홍 가로 65 가로와 폐암 사기로부터 치유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연화님의 사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567 폐암 사기 갈비뼈 전이 수술 불가 6개월 여생에서 맨발 걷기 만나 죽기 살기 맨발과 암을 잊은 긍정적 사고로 1년 6개월째 건강한 삶을 이연하 가로 77 가로를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